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순열과 조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과제를 드렸었는데요. 풀어왔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안 풀었다 해도 지금 선생님이랑 보면서 왜 이렇게 풀이가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풀이를 여러분이 보기 좋도록 다 기록을 해가지고 파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 안 풀어봤다면 이거를 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어차피 50분 수업이니까 한 20분 정도는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해줬고요.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수업 뒤에 답에 대한 거를 이렇게 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이제 채점도 몇시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선생님은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은 순열 기본적인 문제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온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합이 4가 되는 사건이 있을 거고 합이 6이 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는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이걸 다 합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눈의 합이 4가 되는 주사위 눈을 각각 지금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면 1하고 3이 나온 경우, 2하고 2가 나온 경우, 3하고 1이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와 또 눈의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 순서상으로 써보면 1, 5, 2, 3, 3, 3, 4, 2, 5, 1, 5 가지가 있잖아요. 또는이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경우의 수를 구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다 일일이 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하는 방법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느 화원에서 빨간 꽃 5종류, 하얀 꽃 3종류, 노란 꽃 2종류가 진열되어 있는데 각각의 꽃을 한 송이씩 뽑아 꽃다발을 만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 말은 이것과 이것을 이따라 한 개씩 뽑겠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3개를 다 뽑는다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죠. 그죠? 또는은 2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들은 하나씩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잇따라 동시에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 3, 2를 어떻게 한다? 곱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빨간색에서 한 송이를 뽑아야 되고 하얀 꽃에서도 한 송이를 뽑아야 되고 노란 꽃에서도 한 송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3개를 다 모두 뽑는 경우는 곱의 법칙에서 곱한다.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1단계는 뭐다? 모르면 다 찾아보세요. 선생님 수업했던 거를. 1단계는 소인수 분해를 한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나오면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2를 다 뭐한다? 곱한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200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니은자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200이 있으면 소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눠지면 2. 그래서 100,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50 해갖고 또 있나? 25, 5, 2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니은자로 싹 곱해주면 이게 소인수다라고 했죠. 그래서 200이라는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2가 3개, 5가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솔직히 이 정도는 선생님은 암산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0이 붙었다는 거는 원래 있던 숫자에 10이 곱해진 거잖아요. 자, 0이 2개 붙었다는 것은 원래 있던 2에다가 10이 2번 곱해진 거잖아요. 근데 10이 곱해졌다는 거 10은 2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암산으로 생각하면 10이 2개니까 2가 2개, 5가 2개. 근데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2가 3개, 5가 2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바로도 할 수 있어요. 270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0이 붙었잖아요. 그럼 27에 0이 곱해진 건데 10이 곱해진 건데
27에 12 곱해졌을 때 10은 뭐다? 2 곱하기 5다. 그 다음에 27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27 뭐예요? 3의 세제곱이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5인데 3의 세제곱이 있네. 근데 이제 순서대로 쓰니까 2 곱하기 5인데 3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잖아. 2, 3, 5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5에 3이 3개 곱해진 거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을 적을 때 이 지금 답은 뭐라는 거예요?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이라는 거죠. 지수는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돼 있는 숫자고 여기 1을 더해요. 2에다 1을 더해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4, 3, 12 이렇게. 알죠?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곱하는 거. 가운데 곱하기 생략돼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수에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나온 거고, 자 여기 3이니까 3 더하기 1이 나온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이 나온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죠. 2, 4, 8, 8, 16 이렇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그냥 기본 사항으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 파이, 그 다음에 CH. P, 파이, CH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P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순열. 그래서 순열은 잘 보이나요? 순열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예. 앞에 있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가면서 몇 개? 3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숫자를 곱하니까 5, 4, 3, 3개. 자, 얘는 6에서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6, 5, 2개. 자, 7에서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씩 줄여두면서 7, 6, 5 해서 요게 3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6자루의 연필 중에 4자루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렬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순열이라는 거죠. 자,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뭐예요? 순열이에요. 그러면 6개 중에 4개를 순열로 표현하니까 6P4 기호로 표시하면 이게 되는 거고,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죠. 6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 4개를 곱하니까 6, 5, 4, 3 4개를 곱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느낌표가 나오는데 느낌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6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6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어디까지?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럼 4 팩토리얼이면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게 팩토리얼이다.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쓰면은 4, 3, 2, 1이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5하고 4만 남으니까 6, 5, 30. 5하고 6만 남죠? 자,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이 뭐다? 4, 3, 2, 1 곱하는 거고. 자, 8P4는 뭐다? 8에서 시작해서 4개의 숫자를 곱하는데 하나씩 줄여가면서 8, 7, 6,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팩토리얼이 이거고, 그 다음에 8P4가 이거고. 어쨌든 이거를 다 곱하면은 4320이 나온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몬스터인가요? 몬스터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에 쓰는데 뭐 이렇게 나열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순서에 상관없이 일렬로 다 나열하겠다 이거잖아요. 얘는 일렬로 끝까지 다 배열하는 거거든요. 아까 팩토리얼 말했는데 그거예요. 7개를 일렬로 전부 다 나열한다. 그러면 뭐다? 7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원 모양의 나열한다 그러면 원래는 지금 6개의 초를 나열을 하면 6 팩토리얼인데 이게 원형에다가 나열하면 어떻게 안 됐어요?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나열하니까 하나 뺀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6이 아니라 601이니까 5 팩토리얼로 계산해서 5, 4, 3, 1 곱하는 거죠. 120이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날씨를 나타낸다고 한다. 3일간의 날씨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를 구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자, 4개 중에 선택을 몇 번 하는 게 될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개가 순서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이 날씨가 바뀌는 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짜별로 다른 날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날짜가 바뀌면 다른 날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개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도 비가 오고 두 번째도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돼서 올 수 있으면서 순열이니까 뭐다?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죠? 파이로 나타내요. 그래서 4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 3번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4파이 3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4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와 순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구분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순열인지 조합인지는 순서 상관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중복 뭐 순열이나 중복 조합이 될 수 있고 중복이 안 되면 중복이 되는 게 말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일반 조합이나 순열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중복을 허락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N은 숫자를 나열하는 거거든요. 3자리의 숫자, 4자리구나.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에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4자리 자연수면 그잖아요. 뭐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바뀌면 당연히 다른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중복 뭘까요? 순서 상관이 있으니까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냥 끝났다 그러면 3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4개니까 3, 파이 4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 짝수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1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죠.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니까 그래서 1의 자리 수가 짝수면 되는데 1, 2, 3 중에 짝수는 2밖에 없네요. 그래서 1의 자리가 2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라는 숫자 한 가지야. 2라는 숫자 한 가지. 그래서 누구만 결정하면 돼요. 자리? 4자리가 아니라 1의 자리는 짝수 2만 와야 되니까 3자리만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번에 기호를 여기 없으니까 한번 써본다면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파이고 3개 1, 2, 3 중에서 몇 자리? 3자리만 더 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의 세제곱. 그죠? 앞에 게 밑으로 가고 뒤에 게 위로 올라가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선생님이 이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이거고 마지막 1의 자리는 그냥 한 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줬는데 그래서 답은 27.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둘, 셋, 8개 문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일렬로 쭉 다 배열한다. 8팩토리얼이죠. 자, 근데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같은 것을 분모에 이렇게 나눠주라 했죠. 네, 이 2개가 있으면 2가 아니라 2팩토리얼, 3개가 있으면 3팩토리얼, 여기 3개 있으면 3팩토리얼. 공식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다 정리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뭐다? 같은 것이 있는 나열. 한번 이런 것도 구분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알려줬던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가면 최단 경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어떻게만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해야지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거나 왼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최단 경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는 몇 칸 가야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든 여기서 가든 여기서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몇 칸 가야 돼요? 2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이 5라는 거를 5칸 그다음 위라는 것을 위쪽으로는 2칸 가는 거를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몇 개를? 7개를 나열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5개 같은 게 있고 위쪽으로 가는 게 2개 같은 게 있다. 굳이 써줘야 될까요? 5와 위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방금 했던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8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 3개, 3개 있었던 거고 얘는 7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5개, 2개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7개 7팩토리얼 나열하시고 같은 거는 나눠주랬잖아요. 5개가 같으면 5팩토리얼 2개가 또 같으니까 2팩토리얼 나눠주면은 답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C 0으로 돼 있는데요. OP 0이든 OC 0이든 뒤에 0이면 얼마다? 1이다. 자, 8C3은 어떻게 계산한다? 8부터 시작해서 3개를 나열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했던 8P3이라고 생각하고 나열을 먼저 해요. 그럼 876이잖아요. 거기 하나를 더하면 돼요. 왜? 조합이니까 순서 상관이 없잖아요. 순서 상관없게 같은 게 있게 만들어줄 같은 거를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랬어요? 나눠주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눠주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순서 상관없으니까 3개 순서 상관없는 거 3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는 10개 중에 6개를 뽑는데 어떻게 해요? 6P3이라고 생각하면 10부터 아니구나. 10P6이라고 생각하면 10부터 시작해서 6개. 10, 9, 8, 7, 6, 5 하면 6개 되죠? 이가 이제 10P6이었던 거고 근데 6이 C니까 6개 뽑은 6개가 순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6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거는 이제 기본 계산이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P, 파이, C, H는 무조건 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이건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7개 중에 4개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부분 집합 안에 있는 원소 4개는 순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집합의 성질상 1, 2, 3, 4나 1, 3, 2, 4나 2, 3, 4, 1이나 똑같은 집합이 돼요. 집합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 7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순서 상관이 없다. 있다 없다? 부분 집합의 경우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부분 집합의 원소 뽑은 4개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다? 조합이다. 그 다음에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요? 아니죠? 7개 중에 4개를 뽑으라는 거잖아요. 중복 조합은 아니고 그냥 7C4가 된다. 7C4 아까 했던 것처럼 7, 6, 5, 4 4개를 7P4처럼 계산하고 그 다음에 4개 순서 상관없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빵 5개와 아이스크림 4종류 중에서 빵 3종류와 아이스크림 2종류를 선택하는 방법 했거든요. 자, 빵은 그냥 5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3종류를 뽑는 거예요. 5개 종류라는 거는 빵 5개가 다 다른 종류라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종류를 뽑는 건데 순서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냥 빵 3종류라 했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순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도 4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니까 조합. 그죠? 그래서 중복은 안 되고 조합이니까 C로 하면 되시고요. 빵 먼저 해보면 5C3이 되는 거고 아이스크림 해보면 4C2가 되는데 빵도 뽑아야 되고 아이스크림도 뽑아야 되면 2개를 어떻게 해요? 그쵸, 곱하죠.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5C3은 아까도 말했지만 543 한 다음에 3팩토리얼 나누고 4C는 43 한 다음에 2팩토리얼 나누고 가운데 곱했으니까 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H 계산하는 방법 나왔는데 반드시 외우라 했죠. H 계산 어떻게 해요? 한번 써볼까요? NH R 어떻게 그랬어요? 2개를 더하고 1 빼서 C로 바꿔라 했죠. 자, 원래는 알개 뽑는 건 똑같아요. 알개를 뽑는데 n개가 지금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넘버링 하면서 2개를 더해서 자기 자신 1 뺐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2개를 더해서 1 빼면 6에서 3 더하고 1 빼면 8이 되겠죠. 그죠? 8C3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거. 그러면 8C3은 876, 근데 3팩토리얼 나누는 거. 자, 얘도 똑같아요. 2개를 더해서 1 빼면 자, 뒤에는 7 그대로고 11로 바뀌고 11C 7인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쌤이 11C 4로 바꿨죠. 바꾸는 건 아시죠? 이게 절반 넘어가면은 11개 중에 7개를 뽑는 게 아니라 11개 중에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뽑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조합이니까. 조합만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주스, 주스가 딸기 주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6개의 주스를 주문하는 경우 있거든요. 지금 주스가 3개인데 6개를 뽑았다는 말은 아무 말이 없지만 무슨 뜻일까요?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개 주스를 뽑아서 어떤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은 순서 상관이 있어지는데 그냥 6개만 그냥 주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6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로 만약에 나 6명한테 나눠줬어 하면은 또 순열이 될 수 있는데 얘는 그죠? 조합이에요. 조합.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순수의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복도 되고 두수를 6개 그냥 주문만 했지 6개를 어디 누구한테 나눠준 게 아니니까 그냥 6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H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3개 중에서 중복을 커락해서 몇 번? 6번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H를 또 C로 바꾸면 2개 더해서 1 빼니까 8C6으로 했고 8C6은 82랑 같아요. 자, 8개 중에 6개를 제외한 2개를 뽑는 거나 같은 경우다. 그래서 8C 계산해주면 87에다가 빅토리아 나눠서 28.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시험에 이거 너무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5개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겠죠? 외워야 돼요 그냥. 3개 XYZ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를 5개를 뽑는데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5개를 뽑는 거예요. 네. 셀 때는 물론 X 먼저 세고 Y 중간 Z 나중에 세라 했죠. 근데 이제 순서 상관없이 5개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3개 X, Y, Z 중복을 허락해서 하니까 H 몇 개 뽑아? 5개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 일반적으로 당연히 더 적은 거에서 더 많은 개수를 뽑는다는 건 중복을 허락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3H5로 나타내시고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더해서 1 빼고 7이 되겠죠. 자, C5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7C5는 7C2랑 같죠. 그래서 7 곱하기 6으로 하고 200으로 나누면 21이 되겠죠. 자, 우선은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산은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계산은 꼼꼼히 하셔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나 나는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먼저 들어버렸다 하는 애들은 다시 원래 문제지를 그냥 새롭게 하나 출력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연습장으로에다가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작년에 수행평가로? 아니 작년이 아니구나. 그 전에 선생님이 확통을 가르칠 때 수행평가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시험을 다 막 냈었거든요. 그리고 다 외워라 해가지고 이걸 시험을 다 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문제들, 꼭 알아야 될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교과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상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작권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순열 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딱 보면은 이거 순열이구나 조합이구나 해서 문제 풀고 기호로 나타낸 것까지 기호 나타내고 문제 푸는 것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그렇긴 한데 2항 정리부터는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한 멋진 선생님들 수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집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공부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예, 여러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화학률과 통계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확률과 통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이제 항상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에도 많이 출제되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꼼꼼히 공부를 해놓는다면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맘만 먹고 공부를 하면은 딱 그 확통에 대해서 시험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솔직히 다른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푸는 방법만 알면 이런 게 다 시험에 항상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H도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C하고 P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C하고 P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틀리면 그렇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몇 문제는 항상 모의고사에서 다 모든 학생들이 다 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했는데요. 하여튼 순열 조합은 잘 마무리 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항 정리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